물질의 상태 변화야. 물질의 상태 변화. 너희들 알고 있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 변화 그냥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야. 자, 기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어. 여기 있는 그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주셔야겠다. 잠깐만. 액체를 넣어서 자, 우리 물질의 상태 변화,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의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 세 가지 어떤 상태를 갖게 돼 있어. 이것을 제외한 뭐 플라즈마라는 상태도 있는데,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알 단계는 아니고, 어떤 모든 물질, 우리가 그냥 지금 사실 예를 들 거는 뭘 예를 들 거냐면은 물을 예를 들 거야. 물이 어떻게 수증기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그 기체 상태로 있는 거고, 물 상태, 물 그대로 상태로 있는 거 액체 상태, 그리고 이게 얼어가지고 고체 상태. 얼음 얼려야겠구나 오늘. 까먹고 보냈는데 잘됐다. 왜 이렇게 얼음들을 먹어? 안 추워? 얼음이 없어 지금 보니까. 자, 물이 얼면은 우리 고체 상태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뭐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모든 물질들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더 이상 그 성질을 잃지 않는 조그마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 요놈의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고체라고 하고 액체라고 하고 기체라고도 해. 일단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매우 촘촘하게 딱딱딱 붙어 있는 상태야. 왜 저래 저거?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10시부터 각종 입구, 커뮤니티 센터 입구는 에탄올 소독을 실시합니다. 각 세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바닥, 손목 및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때 오손으로 가리기, 호흡기 중상 전은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여 주시고,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10시부터 각종 입구, 커뮤니티 센터 입구는 에탄올 소독을 실시합니다. 각 세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바닥, 손목 및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땐 오손으로 가리기, 호흡기 중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여 주시고,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매우 촘촘하게 딱딱딱딱 붙어 있는 상태야. 매우 굉장히 뚜딱딱 붙어 있어. 그리고 굉장히 딱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그런데 액체는 이런 고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 기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자유롭게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 상태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그 입자가 이렇게 공간 중에 이렇게 막 흩뿌러져 있는 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을 살짝 이거 조금 이제 인력의 힘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런 식이거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는 거야, 이 입자들이. 그래서 또 모았지. 네. 난리야 아주. 이게 있잖아. 나는 이제 맨날 요즘에 뭐 학원에만 있으니까 볼 일이 없는데 마트 가면은 난리래. 마트 갔는데 갑자기 봐봐 지금 다 오잖아. 그치? 이거 저 문자 그 뭐지?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나잖아. 마트 딱 갔을 때 갑자기 그거 나오면은 사람들이 옆에 삐삐 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럼 뭐 화재 난 줄 알고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막 그렇게 하고 다 핸드폰 보면 똑같은 거지. 폭탄 동시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내기 그럴 거 아니야. 뭐 얘기를 하고 있어. 소리를 줄여놔. 그러니까
자, 이것이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는 상태가 바로 고체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게 앞뒤, 옆 이런 것들로 완전히 딱딱딱딱 붙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입자가 완전히 정확하게 딱 배열돼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고체 상태라고. 이게 하나하나 입자야. 자, 액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유동성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래. 이게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유체라고 하는데 이 뭐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얘 같은 거 얼음 같은 거 그냥 탁탁탁하잖아. 그 상태로 있는 거잖아.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 깨지면 깨졌지.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입자들 사이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 있는 것이 이런 액체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이 그냥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예 다 끊겨져 있어가지고 다 제멋대로 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래? 아, 두꺼워. 어? 조심해. 저기 그 카메라 이게 뭐 정수리가 나온다. 자, 이런 거야. 자, 요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 이거 나중에 나와. 이거 진짜 오늘이란다. 오늘 배우긴 배울 건데 이거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자, 에너지의 입장으로 우리 생각하는 거야. 자, 얘네들은 에너지가 없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입자는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하게 운동한다고 그랬어. 입자는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하게 움직인다.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하게 움직여.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얼음 생각하면 차가운 상태잖아. 근데 얘가 열을 받으면은 이렇게 운동하기 시작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 입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입자 사이에 어떤 이런 인력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하다가 여기서보다 더 에너지를 받으면 아예 딱 끊어져가지고 입자가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고체가 갖고 있는 입자가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에너지고, 그 다음 높은 에너지, 그 다음 아주 높은 에너지야. 그러니까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지의 관점에서 보면 고체가 가장 적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순으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는 이거 다음 단원에서 더 정확하게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왜 이렇게 되느냐? 에너지 때문이다. 자, 우리가 그냥 지금 아직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에너지라는 말보다는 온도 때문이다. 온도가 낮고, 온도가 조금 높고, 아주 높고. 물만 생각해도 이거잖아. 0도보다 낮으면은 이 상태야. 기온이. 근데 0도에서 100도까지는 이 상태가 되는 거고, 100도가 넘어가면 이 상태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에 어떤 물질들이 있을 때 압축이 가장 잘 되는 건 뭘까? 현재 이미 압축이 너무 잘 돼 있잖아, 고체는. 그치? 액체도 뭐 그나마 돼 있어. 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압축이 굉장히 쉽겠지. 그치? 기체 요것들이 그냥 압력만 가하면 바로 이렇게 쭉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기체가 압력을 주면은 압축이 굉장히 쉬운 거야. 왜냐면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뭐 보면 알겠지만 52페이지 봅시다.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 이렇게 뭐 글씨로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도 잘 뭐 그냥 뭐 그런가 보긴 하는데, 자, 53페이지에 있는 그림 봐봐. 고체, 액체, 기체 요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이게 정답이야, 이게. 고체는 저렇게 돼 있고, 액체는 조금 유동성이 있고, 기체는 지 멋대로 날아다니는 거. 이것을 지금 좀 되게 어이없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봐봐. 학생들을 입자로 가정하고 학교 생활에 비유한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한번 봐봐. 이건 난 뭐 되게 좀 뭐랄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 근데 어쨌든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 조금 편리하다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알겠지?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할 거는 있잖아. 물질의 상태 변화야. 그럼 봐봐. 우리 봐봐. 물도 수증기가 됐다가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요걸 반복하잖아. 그치? 요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왜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하는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걸 지금부터 할 거야. 자, 봅시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뭐냐? 여기 있는 거 지금부터 얘기해 주는 거 다 암기해야 돼.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우리는 기화라고 그래. 기체로 바뀐다고. 기체가 똑같이 하자.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건 뭐라고 하냐면은 액화라고 그래. 액화. 요거 잘 기억합시다.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응고라고 불러. 그리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융해라고 불러. 자,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승화라고 불러.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라고 불러.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액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응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은 융해. 요 5가지의 단어, 사실은 5가지지? 상태 변화는 6가지인데 여기 이름이 같아. 승화. 요거 같기 때문에 총 5가지 용어 자체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 자, 이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일단은 자, 융해와 응고. 융해와 응고라는 것은 액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융해와 응고라고 그래. 아니 봐봐, 이건 간단해. 어떤 고체 상태에 있는 것들이 녹으면은 액체가 되는 거야. 자, 얼음이 녹아가지고, 자, 융해는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녹는다는 거야. 녹는다. 얘는 응고는 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 다 머릿속에 금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이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그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초콜릿을 녹인다.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그리고 뭐 진짜 이제 강철 같은 것들을, 철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철 자체도 녹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뭐 용광로에다가 쇳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의 어떤 한 현상이야. 자, 응고 같은 경우는 물이 어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응고가 되겠지. 가장 대표적인 응고. 대표적인 응고 상태.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뭐 촌농이 이렇게 또 흐르다가 녹아서 딱 굳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초콜릿을 녹였다가 다시 얼게끔 이게 좀 굳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응고라고 얘기를 불러. 응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야? 기화와 액화. 자,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이거 봐.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된다. 이거 기화야, 기화. 이를테면은 그거고, 뭐 수증기가 다시 김이 서. 우리 예를 들면 여름에 보면은 차가운 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뭐 물컵 같은 거 차가운 거 갖다 놓으면 옆에 물이 달라가지고 붙잖아. 그 뭐라 해야 되나 지금 그거 이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이게 척척해지잖아. 이름 뭐라고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난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을 할 수 있고, 자, 우리 그런 거 잘 생각해 보면은 봐봐, 이 고체를 액체로 녹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보통? 보통 열이 필요해. 보통 열. 그러니까 요거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에너지를 고체에서 열이라는 건 에너지잖아. 에너지를 막 받아가지고 액체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액체에서도 막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기체가 되고, 그치? 기체에서 에너지를 그러면 거꾸로 뺏었어. 에너지를 뺏는다는 거 온도를 차갑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뺏으면은 액체가 되는 거고, 이 액체가 다시 에너지를 더 뺏기면은 고체가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요것은 되게 익숙하게 많이 봐왔어, 이제까지. 가장 대표적인 물이니까, 항상. 물이라는 게,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고, 뭐 이런 것들, 물이 얼음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항상 많이 봐오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 그런데 애들이 사실 요 승화에 대해서는 익숙한 부분이 아니야, 이게. 승화가 익숙하지가 않아. 자, 우리가 승화 알고 있는 것들 봐봐. 갑자기 그냥 고체가 기체가 돼버리는 경우. 너희들 이미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본 게 있어. 뭐가 있니? 너희들은 한 번, 분명히 장담하지만 한 번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뭐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봐봐. 고체가 갑자기 그냥 기체로 바뀌는 경우를 너희들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아니, 난 거의 100% 확신해. 분명히 해봤을 거야. 너희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큰 거 사오면은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지.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거야. 중간에 액체 단계가 없어. 액체 드라이 아이스 본 적 있니? 녹은 다음에 기체가 되는 게 바로 고체가. 드라이 아이스가 얼음으로 돼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잖아. 어쨌든. 왜 드라이 아이스인가 하면은 그 드라이가 말랐다는 뜻이잖아.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라고.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위험해.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야.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덩어리야. 이산화탄소 덩어리. 이산화탄소 덩어리를 굉장히 온도를 낮춰가지고 얼음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드라이 아이스야. 그럼 그 이산화탄소가 너희들 물속에다 넣어봤지? 그런 거. 안 넣어봤지? 넣어보면 막 뽀각뽀각 하면서 계속 하잖아. 그 흰 거품이 나잖아. 흰 연기가 나잖아. 그게 이산화탄소야. 전부 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우리 영어로는 CO2라고 그래. 산소가 2개 있는 탄소라고 해서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돼. 기체에서 또 바로 고체가 돼. 이것이 바로 드라이 아이스야. 뒤에 나와 있을 거야. 드라이 아이스 딱 나오지. 제일 먼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 얼어있던 명태가 마른다. 명태가 마르았다 올랐다 하는 게 이게 나중에 황태가 되지. 이게 냉동실에 얼어둔 얼음이 점점 작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태가 변화가 있어. 승화 같은 것은 가장 대표적인 기체가 갑자기 고체가 되는 대표적인 승화가 설이야. 설이. 봐봐. 물에 있는 어떤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물기들이 수증기들이 그 급격하게 바로 그냥 차가워지게 해서 급격하게 바로 차가워져 버리면은 그게 바로 승화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얼음이 돼버려. 그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이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설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승화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일단은 뭔지는 알겠지? 이 이름이 뭔지는 알겠지? 자,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54페이지부터 그래가지고 여기 얘들을 한 번씩 다 한번 내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자, 융해 요거지. 융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야. 얼었던 강물이 녹는다. 이게 물이 녹는 방식이지.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린다. 용해로 해서 철이 녹아 샘물이 된다. 철에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야. 냉동실에서 꺼내놓은 얼음이 녹는다. 물에 붙인 양초에서 촛농이 흘러내린다. 양초가 그 액체가 되는 거지. 뜨거운 프라이팬에서 버터가 녹는다. 버터가 이렇게 고체 상태인데 열을 받아가지고 액체 상태의 버터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응고의 얘는 거꾸로야 그냥. 흘러내리던 촛농이 굳는다. 용암이 식어서 암석이 된다. 우리 암석할 때 배웠지? 용암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럼 기억하나 볼까 한번? 용암이 터져 나와가지고 생기는 암석이 뭐니? 화산암. 화산암이지, 산암. 그 화산암하고 심성암까지 포함한 게 화성암이야. 잘 기억하고 있어. 자, 냉동실에 넣어둔 물이 얼다. 센 물이 식어서 단단한 철이 된다. 처마 밑에 고드름이 생긴다. 고기 구기 싫으면 기름이 굳는다. 이런 것들. 기름이 이제 뜨거워야지 이제 액체 상태가 되는데 기름이 굳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허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름이 굳어가지고 허옇게 돼. 그런 것들을 이제 익혀서 먹어야지. 익혀서. 그 다음 여기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융해와 응고의 이용 이거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한 번쯤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 학교에서. 그러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면 좋아. 처음에 솜사탕 만들기. 자, 설탕은 고체잖아. 설탕은 고체인데 이거 너희들 솜사탕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아니? 설탕 같은 것들을 그 안에다가 그 안에 버너가 있어. 여기 열을 가하고 있는 거야.
설탕을 거기다 딱 넣으면은 설탕이 어떻게 되겠어? 녹겠지. 녹으면은 물처럼 돼. 그 물처럼 되는 데서 그것을 굉장히 가늘게 막 물로 이렇게 돌리잖아. 돌리면은 그 녹은, 예를 들면서 설탕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녹아가지고 윙 빠르게 돌리면은 얘네들이 옆으로 실처럼 이렇게 싹 나가. 실처럼 바깥으로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온도가 여기보다 낮을 테니까 급격하게 뭐가 되겠어? 액체가 응고가 되겠지. 얘네들이 고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덩어리 찐 설탕들이 쭉 늘어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사사사 모아놓은 게 바로 솜사탕이야. 이게 여기 설탕 덩어리야, 사실 솜사탕은. 설탕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먹는 게 우리 솜사탕이라고 그러지. 이게 이제 융해와 응고를, 봐봐. 여기서 융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일단. 설탕 덩어리들 여기다 딱 넣었으니까 여기서 융해가 이루어졌다가 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바로 또 응고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솜사탕이 되는 거야. 금속캔 재활용. 금속캔 같은 거 우리가 다 이게 수집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그것을 다시 녹인 다음에 다시 금속캔으로 만드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 융해와 응고를 이용한 것들이 되겠지. 자, 그 다음 기화와 액화 봅시다. 기화, 젖은 빨래가 마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증발 한번 생각해봐. 증발. 표면적에서 액체의 표면에서 이 분자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가 우리는 뭐라고 했어? 증발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증발은 뭐냐? 결국에는 기화야. 기화가 되는 거야. 자, 젖은 빨래가 마른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진다. 논바닥에 있는 이 물들이 다 증발해 버려가지고, 다 표면 증발해가지고, 이제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지. 자,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수증기로 바뀌잖아. 그리고 손에 뿌린 손소독제가 사라진다. 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낮아도 기화가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알코올 같은 경우로 손 닦으면은 손에 손이 젖은 상태는 하나도 아닌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싹 날아가잖아. 그치?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바로 기화가 되는 것이고, 젖은 머리카락을 머리 말리기, 드라이기, 그지? 드라이기로 말린다. 이거 열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걸 증발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가두어 소금을 얻는다. 이것도 결국에는 기화인데,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거잖아. 결국엔 기화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증발이라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증발. 자, 액화 같은 경우는 안개가 생긴다. 여기서 지금 좀 애들이 잘 헷갈려 하는 거 요거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주전자가 있어. 예를 들어 물이 있어. 여기 물이 있어. 물을 내가 이렇게 끓여. 물을 끓여가지고 끓이면 여기 막 김이 나지. 막 여기 보면 하얗게 김이 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애들이 착각하는 게 요 김이 기체라고 생각해. 자, 이렇게 눈에 보이면 기체가 아니야. 김처럼 해가지고 희약하게 뿌옇게 돼 있으면은 그것은 그냥 기체가 아니야. 얘네는 액체야, 액체. 잘 기억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액체야. 결국 구름도 있잖아. 기체가 아니야. 액체라고 봐야 돼. 액체로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체가 아니라 액체로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 지금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자, 55페이지에 오른쪽 그림 봐봐. 수증기와 김 해가지고는 물이 끓으면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되는데,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해.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여름에 우리 되게 습도가 높다, 막 꿉꿉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것은 거기 우리 근데 여기 어떤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 안 보여. 물기가 안 보인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상태는 수증기가 많은 거야. 그런데 김 같은 경우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구름 같은 거 우리 눈에 보인다고. 얘네들은 액체 상태가 된 상태라고 봐야 돼. 얘네들은 액체 상태지 기체 상태가 아니다. 잘 기억해. 여기서 기와 액화에서 자, 여기서 기체는 수증기야.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김은 액체 상태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 여기까지도 기억을 좀 하고 있읍시다. 애들 되게 많이 이거 틀려. 생각보다. 자, 이런 거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거 여름 되면 많이 경험하게 되지, 너희들이. 자, 기와 액화의 유형. 요거 와카워터 요거 요즘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부족해 항상.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부족해. 우리가 이제 식용을 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와카워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막 호리병처럼 돼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촘촘한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물처럼 생겼어. 그물처럼 생겨가지고는 자 봐봐. 기체에 있는 기체에 있던 수증기가 봐봐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가 되잖아. 그런데 자 기체보다는 이 와카워터라는 이런 구조물이 온도가 낮겠지 아무래도. 그지? 얘가 지금 기체는 아프리카는 되게 더울 거 아니야. 더운 상태인데 이 와카워터 요거의 어떤 그물 구조는 온도가 기체보다 낮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기체에 있던 이 수증기들이 거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액화가 돼. 액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걸 이 와카워터라고 그래. 자, 봐봐. 물이 부족한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생기니까 그것에 놔두면 수증기가 액화돼서 그 물에 수증기가 물방울 맺히고 그 물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물로 사용하는 거. 얘네들을 우리는 와카워터 이런 구조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물 부족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지. 인간들의. 자, 두 번째 액화 천연가스. 자, 기체 상태 천연가스는 가스야, 가스. 가스는 뭐니? 기체야, 기체. 우리가 영어로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많이 할 거야. 저희 기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CO2가 있잖아. 아까 말한 이산화탄소라는 게 예를 들어 얘 고체로 있으면 얘를 이렇게 나중에 솔리드라고 써. S. 솔리드라고 쓰고 액체로 있으면은 L이라고 써. L. 얘는 리퀴드야, 리퀴드. 그리고 기체로 있으면은 가스라고 했어. 가스. 이렇게 G.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자, 그래서 고체 상태는 솔리드, 기체 상태는 리퀴드, 기체 상태는 가스는 가스는 보통 기체 상태라는 뜻이야. 그리고 액체 상태는 리퀴드라고 쓰는데 리퀴드 같은 게 리터랑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리퀴드라고도 안 쓰고 요즘에는 보니까 아쿠아라고 쓰거든요. 아쿠아. AQ. 이렇게 쓰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 뒤에 S가 있으면 얘는 고체 상태인 거, 어떤 물질 뒤에 AQ가 써져 있으면은 아쿠아, 액체 상태인 거, 이 뒤에 G가 써져 있으면 가스, 기체 상태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건 아직 너희들이 배울 단계는 아니고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거야. 자, 다음 승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상태가 변하거나 기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거. 이걸 승화라고 하는데 이 승화의 예는 여기 쭉 보고 이거 별거 생각하지 말고 딱 3개만 생각해. 요거 승화의 예는 너희들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딱 몇 가지 안 돼. 자, 첫 번째 드라이 아이스. 가장 대표적인 승화의 예야.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두 번째 황태. 황태는 뭐냐면은 그 덕장이라고 하거든. 어디냐 대관령 이런 높은 데서 고지대에서 추운 날씨에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되는 게 이제 황태거든. 명태가. 이 황태 같은 경우에 이제 승화를 이용한 거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서리. 서리. 이거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설이랑 똑같은 게 성이야 사실은. 그 뭐지 우리 그 아침에 아빠들 보면은 겨울에 막 유리창에 막 긁어내고 그러잖아. 그게 바로 성이고. 자, 요즘에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결건조. 자, 이름은 이렇게 동결건조라고만 생각해. 너희들 나중에 커피 한번 봐봐. 내가 지금 저기 써져 있을란가 모르겠다. 여기에는 써져 있지가 않네. 보통 우리가 흔히 쓴 이런 믹스커피 같은 거 있잖아. 물에 녹이면 바로 그냥 커피가 되잖아. 이게 뭐냐면은 동결건조라는 거야. 요건 잘 기억해. 밑에 봐봐. 승화의 이용과 라면 스프하고 인스턴트 커피의 제조에 승화가 이용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커피를 일단 만들어. 근데 우리 흔히 커피 만드는 거 본 적 있니? 커피 뭐지? 이렇게 우리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면은 커피 가루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꾹꾹 누른 다음에 여기다 놓은 다음에 커피를 내리잖아. 커피 이렇게 내려가지고 받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커피를 만드는 원래 과정이야. 근데 우리가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저게 바로 동결 건조라는 거거든. 뭐냐면은 자, 이 물 사이에서 물에다가 커피가 이제 만들어졌어. 얘를 있잖아. 동결 건조. 여기서 있잖아. 수분만 날려보내는 거야. 근데 얘가 수분이 날아가려면 물을 끓여야 되잖아. 근데 끓이면서 이제 뭐 커피 성분도 날아가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차갑게 하면서 끓여. 차갑게 해가지고 끓여.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고체 상태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커피 자체에 그 액기스만 남겨놓고 수분을 그냥 싹 다 날려버리는 거야. 얼리면서 날려버려 이것을.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동결시키면서 건조시킨다. 얼리면서 말린다. 그러니까 수분을 날려버리는 거야.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굉장히 급속하게 냉동을 시켜버리면서 걔를 기체로 날려버려. 이게 바로 동결 건조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딱 그 액기스만 남는 거야. 액기스만. 그것이 어떤 상태로? 고체 상태로. 고체 상태로 액기스만 남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그걸 나중에 물에다 넣기만 하면은 바로 그냥 뭐가 돼? 원래 있던 것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것들은 굉장히 물에 잘 녹잖아. 뭐 스프도 마찬가지고 라면 스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동결건. 라면 스프라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막 양념 같은 걸 다 넣어. 그래서 막 끓여.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뭐 양념이 돼 있는 그냥 국물 같은 게 나온 거잖아. 그 상태에서 얘를 얼리면서 싹 날려보내는 거야. 물기를 싹 날려보내고. 그래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스프로 넣어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라면 스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승화의 예 이렇게 4개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 자, 사실 57페이지는 이미 사실 다 얘기는 했어. 봅시다.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 배열의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을 이루는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이거 중요한 거야. 여기에 있는 입자나 여기에 있는 요 입자나 여기에 있는 요 입자나 여기 있는 요 입자 자체가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봐봐.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입자라는 건 뭐야? 그 물질의 성질을 잃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자 같은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 물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입자들이 사이에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여기서도 물이고 여기서도 물이고 여기서도 물이야. 다만 그 상태가 기체이거나 액체이거나 고체로 나눠져 있을 뿐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질량의 변화. 봐봐. 똑같은 질량이 고체가 액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질량은 바뀌지 않아. 대신 기체는 날아갈 수 있잖아.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비닐봉지 같은 거 싹 묶어 놓으면은 절대로 뭣도 변하지 않는다. 뭐라고 하니? 질량도 바뀌지 않는다. 날아가지만 않게 딱 밀봉이 돼 있다라면 이런 것도 하고 부피 변화. 자, 부피는 굉장히 중요해. 부피가 고체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부피가 굉장히 작겠지. 점점 늘어나니까 액체는 부피가 커져. 기체는 부피가 더 커져. 자, 부피는 점점 커진다. 자, 같은 물질 같은 질량이면은 자, 물질의 질량은 고체, 액체, 기체가 달라진다. 같지만 자, 부피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굉장히 커진다. 그럼 부피랑 질량을 갖고 있는 혹시 팩터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너희들 밀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밀도 혹시 들어봤어? 밀도가 높다 하면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보여 있다는 거잖아. 이 밀도가 높은 거야. 밀도가 조금 낮은 거고 밀도가 굉장히 낮은 거고. 자, 그래서 밀도는 고체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순이다. 사실 밀도라는 게 정확히 너희들 나중에 계산을 해보겠지만 밀도는 뭐냐면은 질량분의 부피야. 봐봐, 질량이 어차피 같은데 부피가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커지니까 밀도 자체도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커지. 야 미쳤어. 조리 나갔어. 미안해 참. 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자, 밀도는 고체가 가장 높고 액체가 그 다음 높고 기체가 가장 낮지. 그지? 밀도가 왜 그러냐면은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이기 때문에 자 부피가 가장 크면 클수록 밀도는 낮겠지. 이 분모가 커지니까. 그지? 분모가 작은 고체일수록 이 밀도가 굉장히 높다. 요거 정도까지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고 있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봐봐. 물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 물이 가장 특징이 있는 거야. 물이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어. 왜냐면은 자 액체일 때 오히려 부피가 제일 작아. 자 봐봐. 물 같은 거 딱 놓고 있잖아. 냉동실에 물 가득 채워. 뭐 예를 들어 병 같은 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되니? 깨져. 병이 깨져. 야, 부피가 작아져야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은 물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작아져야지 맞잖아.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있잖아. 부피가 커져. 그건 좀 특징이야. 그냥 물에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그걸 종특이라고 그러니? 니들은 종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징이야. 종족 특징이야. 물이라는 놈이 갖고 있는 종족 특징이야. 그게 왜 그런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자, 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 자,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흔히 H2O라고 하잖아.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물이거든.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2개 붙어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겨있어. 가장 작은 입자가.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잘 움직이니까 다 이렇게 막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막 되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을 이뤄. 이 가운데 이게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거든. 여기 가운데 산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렇게 잘 막 그냥 있던 애들이 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붙어. 배열을 이뤄. 그래가지고 눈송이 같은 거 보면 육각형의 모양이 나타나잖아. 눈송이 잘 보면 육각형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난 사실 잘 본 적은 없어, 사실. 그렇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물이 쭉 얼면서 있잖아.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더 빽빽하게 모여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면서 공간이 생겨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물 같은 경우는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굉장히 희한한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물의 가장 부피가 낮은 게 언제냐면은 4도씨의 물이야. 4도씨가 되어 있을 때 가장 부피가 작은 물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 1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준은 물의 4도씨의 물이야. 4도씨의 물. 그래서 요것을 그냥 기억을 조금 상식선에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액체는 거의 물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야. 뭐가 있을까? 너가 알고 있는 게 다 물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그 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스가 물이야? 주스는 그러면 얼리면 안 커져요? 커지지. 그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어 쇳물을 있잖아. 쇠를 녹여. 그럼 물처럼 되잖아. 그것도 액체야. 우리가 지금 상온에서 가장 보기 쉬운 게 물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게 가장 얘기하기 쉬운 것일 뿐인 거야, 사실은. 그 있죠. 아이스크림도 그 안에 제일 많은 게 물이야, 사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물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쉬운 거지. 예를 들면은 쇠를 녹인 것도 물이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 다 액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양초가 녹았어. 그것도 액체야. 그 파라핀이라고 그러거든, 보통. 그것도 액체잖아. 그런 것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찬가지 뒤로 봅시다. 액체 아세톤이 기화가 돼도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가 돼서 빵빵하게 돼도 부피는 늘어났지만 질량은 그대로다. 쉬웠네. 부피는 늘어났지만 질량은 그대로가 된다. 우리 이거까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게 오늘 배운 거 물질의 상태 변화, 기체, 액체, 고체.
중요한 건 사실 이 그림 안에 다 넣어놨어. 이 그림 안을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푸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사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기체 변화, 액체에서 예를 들어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할 때, 또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이제 온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지금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에너지. 얘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 얘가 열을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 얘가 열을 뺏겨가지고 얘가 되는 과정. 열을 여기서 또 뺏겨가지고 고체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일단 다음 시간까지 잠깐 좀 봐줍시다.